자, 어떤 분의 제가 유튜브 강의를 보았는데 이분께서 너무나 자극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욕을 너무 섞어가면서 이야기하시고 실제 저도 자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께서 진짜 지방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하냐고. 어떤 새끼가 지방부동산 추천하냐고. 네. 아무튼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근거로 서울이 답이다 라고 하는지. 자, 투자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이 답이었다는 그 투자 트렌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GTX A 노선이 수서부터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네, 발표났어요. 오늘 발표났어요. 그래서 빠르면 언제죠? 자, 수서 동탄 GTX. 네, 오늘 화두였어요. GTX A 수서 동탄 구간 영업 시운전 착수. 그래서 다음 달 13일까지 20일 동안 해당 구간을 영업 시운전에 들어간다. 안전훈련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운정과 서울역이 또 조만간에 또 개통이 된다고 해요. 자, GTX A 노선이 운정부터 평택까지 이렇게 평택 연장되었다고 하고요. 네, 동탄부터 수서까지 먼저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과 평택은 30분대로 단축된다고 해요. 네,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GTX가 과연 호재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주는 그런 호재 작용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왜 상승해요?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 수요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는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요가 유입이 안 되면 당연합니다. 수요가 적으면요, 집값은 별로 안 올라가요. 수요가 아예 없으면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GTX가요, 과연 GTX가 서울로의 수요를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방해를 할까요? GTX는 서울로의 수요 집중을 방해하는 수단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GTX가 들어서면 서울이 오른다. 왜? GTX 타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빠가예요? 빠가여럽니까? 아니잖아요. GTX 불편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GTX 비싸요? 아닙니다. 5,000원대, 4,500원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GTX는요, 정말로 앞으로 신기하게 될 것은 뭐다? 서울로의 수요 집중을 분산시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자, 이미 서울의 수요는요,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분산될 거예요. 왜 분산돼요? 3기 신도시. 자, 교통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1기든 2기든 이 신도시로 거주 수요를 분산시킬 뿐더러 이제는 물리적으로 3기 신도시가 2030년도부터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또다시 외곽으로 뺀다는 겁니다. 이게 공상인 것 같아요? 망상인 것 같아요? 허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요, 누구나 초등학생이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GTX로 인해서 수요는 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파주 운정 동탄의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파주 운정과 동탄의 집값은요, GTX 개통되죠? 살기 좋아지겠죠. 맞아요. 살기 좋아집니다. 그런데 집값은요, 호가는 뜹니다. 호가는 떠요. 하지만 매도인들은요, 한 일주일, 한 달 지나잖아요. 초조해합니다. 왜? 호가를 띄웠는데 매수 문의가 없는 거예요. 매수 문의 자체가 없어요. 왜요? 서울 집값이 그대로 있는데 수도권 집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산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 하락기 때는요, 때려 죽여도 안 삽니다. 대세를 누군가 거부하고 나섰다가는요, 와이프나 남편한테 멱살 잡히는 거예요.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그만큼 대세는요, 꺾기가 쉽지 않다. 일부 세력들은 있겠지만요, 그 일부 세력들은요, 정말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횡보장이 짧은 곳에 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횡보장이 지나치게 짧은 거, 이걸 사야 한다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수도권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광역시예요. 사람들은 서울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서울이 안 오르는데 지방이 오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해 서울 부동산 2%, 2.4%? 4%까지 오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2022년에 10% 상승한다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뇌가 이상해졌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이분의 뇌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뭔가 이제 초점이 흐려지고요. 싸가지가 있어졌어요. 그게 뭐다? 이제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 자, 전문가가 자기 소신껏 밀어붙여야지 눈치를, 시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전문가로 수명이 끝난 겁니다. 서울은 더 많이 오르고 지방은 적게 오를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요, 왜 과거에는 그랬을까요? 왜 과거 리먼 쇼크 이후에는요, 서울 집값은 가만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 올랐을까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다르지 않냐? 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 전까지 서울이 올랐는데 서울이 또 올라간다고? 트렌드가 똑같은 거 아니냐고. 트렌드가 바뀐다면서. 근데 트렌드가 바뀐다 해놓고 서울이 또 오른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량이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요. 그 에너지는요, 누군가의 그냥 뭐 정책적으로 살짝 바뀌는 거, 그런 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금 취득세 중과 폐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완벽하게 해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서울. 자, 취득세 중과가 완벽하게 풀립니다. 완전 해제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봤습니까? 상상 한번 해봤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미쳐가지고 취득세를 다 푼다. 그러면은 분명히 일시적으로는요, 수요가 몰려요. 이건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일시적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금세 깨달아요. 종부세. 2024년 6월 1일 기점으로요, 종부세 산정하는 기산일이에요. 2024년 12월 되면은 종부세 냅니다. 그 종부세 한번 맞고 나잖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랐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십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지정이 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다고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분명히 100%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